자신이 뭘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시기를 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까? 조금 더 빨리 네. 할 수는 없었을까? 저희는 다른 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생 때까지도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인플루언서들, 이미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개인의 서사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지 과연 우리는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답 없다.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움직이는 동선, 네,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맞아요. 아니,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집, 뭐 다른 곳도 안 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이 만나는 인간관계라든가 그 동선이 굉장히 협소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케이지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핸드폰과 현실이라는 공간 두 개를 계속 대비해서 사실 소설이 전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핸드폰은 사실 물리적으로만 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엄지만 까딱까딱하면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함에도 정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안 보죠. 날 때린 사람이 누군지만 좀 더 보게 되고, 때린 사람들만 노출이 되고. 네, 때린 사람만 노출되고. 네. 이런 공간적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게 엄지가 이 안에서만 돌고 있고 더 멀리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제한돼 있고, 네. 현실조차도 그냥 서울의 아파트 동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답답함을 계속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나이가 32살이란 말이에요. 네, 뭐 동양 철학에서나 뭐 한의학에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32살이 되면 인생에 한번 전환기가 오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뭐 심리학자 중에 이제 칼 융 같은 경우는 중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데 그게 전제가 뭐냐면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 자신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진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칼 융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영백도 사실은 자기가 추구했던 게 한번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케이스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뭘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시기를 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네.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 이건 교육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유, 예, 맞아요. 사실 교육의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다른 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사실 다른 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객관식. 네, 정답은 4번. 심지어 서술형 혹은 논술형이라는 어떤 출제 형식을 흔히 내신으로 봐도 키워드들이 들어있어야만 부분 점수를 주는 어떤 조건부 부여 방식이지, 그게 다른 답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사실. 와. 근데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생 때까지도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아니면 틀렸으니까 3번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네가 뭘 알아? 라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이제 극적인 얘기를 빼더라도 네. 다른 답이 없으니까 모두가 선택하는 4번과 다르면 난 틀린 거야를 19년 내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모든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10대 시절에 형성되는 성격과 뇌의 발달과 그 시기에 모두 나는 남들과 다르면 틀립니다라는 문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소름이 돋네요. 나는 남들과 다르면 틀립니다. 남들과 다르면 틀립니다를 계속 19년 동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너 하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미 성장이 굳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걸 비가역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습니다. 네, 사실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컨텐츠가 또 소비될 수 있냐면, 그래서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하는 컨텐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실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죠, 사실. 네. 필요하니까 살려면. 잘 안 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컨텐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꿈을 찾아라. 어허.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어.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컨텐츠들, 뭐 책들, 강의들, 그게 계속 소비되는 거죠. 20대 이후로는.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려면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평가해야 되니까 사지선다가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것이 무의식 중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네.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진 네. 것이라고 보니까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인생은 주관식이잖아요. 네. 각자의 다른 것 길이 있을 뿐이지 네.
어떤 가치를 높게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사람 수만큼의 삶이 있을 뿐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방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은 굉장히 진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다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우주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동시에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네.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영배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머무는 숙소에 보면 수처작주라는 네.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네. 어디에 있든 스스로 주인이 되라 라는 뜻이다라고는 해주거든요. 근데 영배이는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제 작가님께서는 뜻을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문장의 완성은 사실 수처작주 다음에 이처개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아요. 수처작주라는 말은 어딜 가든 주인이 되라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은 사실 더 중요한 문장이긴 해요. 너가 머무는 곳이 곧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멀리서 보면 의미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사실. 멀리서 보면 네, 누구든 멀리서 보면 다 의미가 없어 보여지잖아요, 사실. 저 광활한 우주에 조그만 별 네. 하나에 그래서 뭐 아웅다웅 이렇게 산다고 이게 막 이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럼에도 사는 건 그냥 제 자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딜 머무든 주인인 걸 잊지 말라는 뜻이고 첫 번째는 왜냐면 정말 주인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네. 저가 죽음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 주인인 걸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너가 걷는 길이 곧 너만의 길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리학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철학과를 가셨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배기가 숙소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엄마, 내가 나중에 뭐 됐으면 해? 왜 학교에서 장래 희망 적어오래? 나는 네가 고생을 안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 엄마, 고생이 뭐야? 우리 아들은 안 했으면 하는 거. 엄마, 그럼 고생은 누가 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님의 세대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이 고생을 아들한테 대물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는 꼭 성공해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그러면서도 한편 아이가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미 방향을 정해버린 게 아닌가. 네. 영배이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찾는 시간, 선택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맹인의 거울, 이 소설이 주는 미덕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구조가 이래를 각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작가님, 이 소설을 읽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구조를 보고 있다는 건데 네.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을 절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뭐 네. 비교하지 마라, 뭐 만족해라, 뭐 아니면 뭐 핸드폰을 끊어라, 뭐 SNS를 끊어라, 뭐 명상을 네. 해라, 네. 뭐 운동을 해라, 찬물 샤워를 해라, 뭐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스스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왜 할까라는 제 나름의 답은 뭐냐면은 네. 당연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된다. 그냥 동물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비교를 하는 거 아닌가? 네.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경쟁을 하고 네. 경쟁을 한다는 건 서로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걸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생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질이 비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리의 건데 영역. 네. 네. 그런데 어떤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비교를 하지? 나는 왜 매일 찬물 샤워를 하지? 나는 왜 매일 글쓰기를 하지?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남이 결정해 준 것 같은 굴레에 빠진 것 같지? 혹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인간의 개별성은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 스스로 이게 맞아?
나는 나인가? 이런 그렇죠. 되게 허름해 보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정말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는 나인가?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네.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방법은 네. 그냥 용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것도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잘못된 구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알면서도 순응한 사람들이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떠나려고 노력을 네. 할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거라는 네.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넌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해? 그냥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될 테니까. 그걸 무릅쓸 용기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냥 이라고 답할 용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용기 전도사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막 저씨 겁 많고 막 이렇게 하는 네네네. 건데 그럼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면은 그래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내가 왜 태어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어느 때 인생에서 보면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질문을 평생을 늘 쥐면서 살아가는 현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취업, 입시, 네. 그럼 현실적인 뭐 사랑, 연애, 뭐 또 재밌고 즐거운 우리의 관심을 뺏는 것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네. 계속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실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답은 없는데요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굉장히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책을 아까 이제 3번째 읽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읽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어휘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비유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이를 줍는 비둘기라는 표현도 쓰시고 네. 특히 소설 전반에 걸쳐가지고 강물에 대한 비유 이런 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배기가 이제 버스 창가에 넘어서 모이를 먹는 비둘기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묘사가 되게 한심해 보이고 막 안쓰러워 보이는 감정이 좀 섞여요. 사실은. 영배기가 비둘기를 대상화하는 거에 대한 풍자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영배기조차도 스크린이라는 공간에서 혹은 멀리서 보면 비둘기랑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똑같은데 입장이. 그런데 영배기조차 또 자기보다 하찮아 보이는 비둘기를 보면서 또 대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풍자예요.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항상 이렇게 견적을 댄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나쁜 말로 견적을 네네. 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풍자고요. 두 번째는 연민에 대한 얘기 하고 싶었어요. 연민. 눈앞에 놓여 있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맞아. 비둘기가 앞에 있는 것만 네. 이것만 보잖아요. 영배기가 대상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뭘까 싶은 걸 보면 네. 사실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죠. 눈앞에만 놓여 있는 것만 급급해서 네. 사실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하지 못하면서 사는 네.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툭툭툭 이렇게 맞아요. 부리처럼 하는 거예요. 부리처럼. 보통 강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맞아요. 그리고 강물 위에 계속 이파리가 종종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파리가 내려갔는데 저는 강물을 어떤 의도로 썼냐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이제 나뭇이파리 하나가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끝내 바다로 가겠죠. 네네. 강물은 물방울들끼리 서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파리는 살아 있었고 사람 수만큼의 삶이 있었던 것만큼 나뭇잎 수만큼의 삶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게 한 개개인의 삶을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이파리로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보시면서 상징들, 비유들 하나씩 찾아내는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판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킨들에서 이제 9위를 차지하기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리뷰를 보다 보니까 영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책에서는 한국어판에서는 물리학 전공을 했는데 네. 해외판에서는 철학 전공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해외판을 내시면서 뭐 구조나 배경이나 인물의 관계라든가 좀 바꾼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번역가 선생님께서 물리학과가 약간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로 그려진 것 같은데 네.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물리학과가 취업이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물리학과는 철학과로 네. 바꾸자. 그 문화권에 맞게. 네. 근데 이제 철학과가 뭐 이게 취업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본 바로는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네.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 아, 학위 과정이 항상 열려요. 철학과예요? 철학과에. 오. 그런 거 보면 조금 잘 바꾼 것 같기도 합니다라는 아,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작중에 이제 그 100만 구독자 네. 이제 그 가난치료사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죠. 네네. 줄여서 가치. 같이. 네.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가난치료사 줄여서 가치라고 네. 했는데 번역가 마크 쌤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value라고 바꾼 거예요. value로. 네. 가치 발음을 하면 value, 가치가 나와요. 가치. 아, 그러네. 네. 그런데 이게 풀어서 하면은 validate yourself. 널 증명해. 어머나. 네. 이런. 아, 그렇구나. 네. 재밌어요. 네. 오. 사실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번역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던 아. 포인트입니다. 널 증명해. 네. 가치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딱 맥락이 네. 떨어집니다. 아, 고민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 했습니다. 조금 마지막 질문이 가볍고 유쾌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질문은 또 아니에요. 심각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심각하기로 네, 하죠.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핵개인의 시대라는 주제도 나오고 네. 뭐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언어만 없었을 뿐이지 개인의 서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외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사회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들, 이미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그 개인의 서사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지. 아무도 안 봐준다고 해도 뭐 어때? 그 개인의 삶 자체는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자체가 아무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SNS가 왜 필요할 것이며 네. 우리의 커뮤니티는 왜 필요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다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지 나의 서사가 인정받는 것인지를 사실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네. 과연 우리는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저는 답 없다.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오.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전혀 발견되지 않을 법한 사람들을 일부러 발견해서 이렇게 맞아요. 네, 일부러 발견해서 이렇게 맞아요. 방송으로 내보내는 네네. 기획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연결의 욕구를 가장 잘 해소시켜주는 게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외되고 어쩌면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기획이 좀 재밌게 연출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어떤 공론화에 대한 시도도 조금씩 해볼 수 있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나 이 사람 왠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정감이 가는 것 같아. 이런 이해관계 합치가 생긴다면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실 물론 이제 컨텐츠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걸 굉장히 재밌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건 저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저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요. 네. 그런 작품, 책, 작가님들을 저는 발견해서 이거 알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라고 네. 이분 어때요? 이 책 어때요? 라고 그걸 하는 걸 즐거워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소외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될 100%라고 네. 할 수 없어도 이런 시도와 노력은 할 수 있겠다. 네. 마치 그 인디 음반, 인디 작가들을 구독하는 것처럼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이 현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깊은 통찰과 우리 사회의 현실, 나의 모습,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의 거울 정무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